영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일즈 파워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일즈 파워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약간 이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더 보기가 좀 수월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 세일즈 파워의 3요소가 무엇이기에 알기 전에 제가 그 강의에서 특히 또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일즈는 적성이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세일즈는 적성을 따지는 분야가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참나물 파는 할머니, 붕어빵 쪄서 파시는, 붕어빵 구워서 파시는 뭐 아저씨도 있고, 옥수수 쪄서 파시는 분들, 아주머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적성이겠습니까? 그냥 파는 거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중고시장에도 가보면 여러분들 집이나 사무실에서 쓸모가 닿은 물건들, 뭐 유모차나 뭐 각종 무슨 어린 아이 기구 놀이기구 이런 거 막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아마 중고시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보신 경험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제 재화나 제품과 서비스를 맞바꾸는 것, 다른 사람의 돈과 다른 사람의 물건과 맞바꾸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초년생이 취업이 잘 되려면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면접 채용 담당자한테 서류든 아니면 면접으로든 잘 소구해야 되겠죠.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취업을 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즈는요, 여러분들 적성이 필요가 없어요. 자, 적성이 필요한 분야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 여러분, 누구나가 150kg 강속구 던질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아주 어깨 같은 사람들 아닌 이상은요, 일반 사람들은 공 던져봐야 100kg도 못 넘어가요. 저도 예전에 한번 던져봤더니 90몇 kg인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깨가 좀 좋은 편에 속했는데, 120, 30kg 넘어가려면 선수 출신, 중고등학교 때 선수를 경험했던 사람만 그런 정도의 강속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50kg 강속구면요, 맞으면 죽어요, 진짜. 이 사람 죽습니다, 제대로 맞으면. 근데 이제 그런 공은 제구력만 된다면 뭐 아시겠지만 류현진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150kg 넘는 강속구는 이 타고난 어깨의 힘과 그 다음에 어떤 근력, 그죠? 그게 다 돼 있어야 돼요. 몸의 밸런스를 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포츠나 예능 계통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노력한다고 마이클 조던처럼 된다?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타고난 그런 탄력성과 그런 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노력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세계적인 성악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또 음악예술 분야는 타고난 것도 절대 음감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예술 분야, 특히 또 그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누구나 노력하면 고흐나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이게 노력해서 된다면요, 이런 책이 있어야 돼요. 당신도 노력하면 150kg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 당신도 노력하면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수 있다. 근데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분야는 여러분들 타고난 어떤 재능과 적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관련된 책이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무지막지하게 많죠. 방법서, 기술서 되게 많죠. 그러니까 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일즈 이쪽에 레시피예요. 세일즈 고수가 하는 대로 쫓아서 따라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세일즈 못하는 사람이 하는 방법 쫓아서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좌를 보시는 것도 그 이유겠죠. 과연 세일즈 고수들의 어떤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특히 또 이 강좌를 처음 접하신 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요 지난 강좌에 보면 세일즈 프로세서 7단계 1강부터 20강이 시리즈 영상이 쫙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내공을 썼는데 큰 도움이 되시는 컨텐츠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일즈 파워의 3요소 이건 뭐냐면 분명히 적성은 존재하지 않는데 세일즈 업계에 도전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보험업계에 도전하자마자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에 속했었고 아니면 2년 3년을 종사했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잘하고 어떤 사람은 2, 3년 길게는 7년, 8년, 10년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시적에 머물러 있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죠? 어떤 사람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충분한 인맥이 있고 한 40대 중반, 50대에 있는 분이 도전해도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세일즈 파워의 3요소.
제가 말씀드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실행 능력. 이 세 가지를 좀 축적해 왔었다면은 그분은 세일즈 하자마자 잘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왜 개 그림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 개 그림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공감 능력은 눈치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위기 파악.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일반 회사 조직 생활에서도 보면 사장님 기분 안 좋을 때 꼭 결제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원이 있습니다. 무슨 일 벌어집니까? 예, 아주 꾸지람 먹고 홍군형 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유능한 사원은 그 사장님 윗사람의 안색을 잘 살핀단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 귀한 서류를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는요, 내 요청에 타당함보다는 타이밍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뭐 요청할 때는요, 내 요청에 타당함보다 우선시되는 게 타이밍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려고 할 때 부모님 기분 안 좋을 때 손 벌려야 돼요? 아니면 기분 좋을 때 손 벌려야 돼요? 후자죠, 그쵸? 부모님의 안색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기분 좋을 때 접근해야 됩니까? 기분 안 좋을 때 접근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접근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장사 안 돼서 팔이 날리고 있는데 어떤 물건 사라 그러면 삽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 고객이 장사가 잘 되고 막 지금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접근한 물건 팔기가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공감 능력이 첫 번째 떨어져요. 자기만 생각해.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월말에 영업하면 망합니다. 대개 이 월말 이 마감 실적을 이렇게 체크하는 조직에서는 이 월말에 세일즈맨들이, 특히 영업인들이 실적이 쫓겨갖고 영업을 그때 막 하는데, 영업이 왜 망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쫓기면 쫓길수록 내 위치 포지셔닝이 안 좋게 돼요. 내 사정에만 푹 빠지게 돼요. 고객 사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월초에서 느긋하게 만났으면은 나왔을 계약을 월말에 내가 쫓기는 마음에 고객한테 푸시하다가 말아먹는 경우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보니까 예전에 영업할 때였습니다. 월말이 될수록 이 클로징 확률이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또 사이즈를 타협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큰 계약 나올 만한 사이즈인데 내가 월말에 쫓기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를 타협하다든지, 그게 1년 동안 누적돼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월말에 영업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저절로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녔을 때 당시에 수당을 받는 날이 25일이었습니다. 25일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영업을 안 했어요. 영업하면서 한 달 미뤄서 월초로 계약을 미루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의 이름을 찾았었는데, 이 세일즈의 첫 번째 능력이 공감 능력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자기 사정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사정 안중에도 없이 그냥 들이대다가 깨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제가 고객한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차단당해요. 그러니까 전화로도 약속을 잘 못 잡거나 또는 만나고 난 다음에 아예 차단을 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세일즈를 오자마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 공감 능력을 키워갖고 온 거예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영업에 도전하기 전에 연구소에서 맨날 책과 기계, 숫자만 씨름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공감 능력이 무지 떨어져요. 실제 예전에 제 후배나 그 동료들 보면은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가서 공부하다 온 사람들, 공부하다 온 사람들은 세일즈에 했을 때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왜? 사람들의 어떤 거절 이해를 못 했거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느낌 같은 것을 빨리빨리 알아채는데 되게 늦었어요. 왜? 맨날 책 가구가 씨름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이나 숫자는 논리적입니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거의 80% 90%는 충동적인 짝이었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굉장히 좋은 상품을 권유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감정적인 거절을 할까? 그냥 이런 거 괴로워하다 그만두시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폭넓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제한적인 사람을 만났던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만 주로 상대했던 선생님이랄지 또는 군 특수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조직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상대한 폭넓은 사람들과 교류를 안 했던 직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보험 세일즈 도전하면 처음에 고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정말 이 세일즈라는 건 내가 누굴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 더 많이 처해 있고, 또 내 항상 예측보다는 예측 외의 변수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일즈의 어려운 점은 여러분 이 책상에서 공부한 것 같고 실천하면 잘 안 통해요. 항상
제 강의 듣고도 실전 가보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의 심리는 그 고객 자신도 몰라요. 다시 한번. 그 고객들,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의 심리는 그 고객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안 한다고 했지만 만나다 보면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 응? 분명히 전화상에서 쌀쌀맞게 거절했지만 참고로 저 역시도 예전에 영업할 때 저한테 처음에 만날 때 계약한다고 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안 합니다. 보험 얘기할 거면 오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이 결국 나라는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하면서 니즈 관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다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빠른 사람일수록 이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단련할수록 실적이 높아지죠. 그죠? 왜? 고객이 원하는 사항이 저기 딱 가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지난 1, 2년 동안은 들은 척 안 척도 하다가 어느 갑자기 확 니즈 관계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고객이 갑자기 친한 친척이 죽었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 크게 났다든지, 실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한 6, 7개월 동안 냉담했던 사람이 어느 갔더니 확 니즈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니즈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그 근처에서 어떤 해당되는 사건들이 터진 걸 목격했던 곳이죠. 그래서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내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딱 공감하는 순간에 그 고객이 니즈 관계가 돼 있었고, 저는 역시 그것을 때려치지 않고 찾아갔던 거고, 왜? 그 전 단계에서는 이 사람 딱 보는 순간 푸시해도 소용없겠구나 하면서 그냥 느슨하게 관리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니즈가 관계가 되는 순간 쳐들어가고 계약을 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찔러보는 능력. 보는 순간에 이거는 지금 몇 개월짜리 걸리겠구나. 이건 2번 상담하면 계약하겠구나. 이건 한 번에도 계약할 수 있겠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면 차릴수록 계약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 상담이 수월해지게 되고, 나아가 클로징까지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감 능력. 그럼 왜 계약이 있냐? 지구상에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현재 인간에게 사랑을 받는 가축은 바로 이 개 아니겠습니까? 개가 왜 여러분 사랑받습니까? 개고기가 맛있어서 사랑받아요? 사람의 눈치를, 사람의 감정을 가장 빨리 알아채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고양이는 이 인간의 감정을 덜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덜 사랑받아요. 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가 왜 인간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축이 됐느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사람의 눈치를 잘 알아채네요. 그죠? 개 주인장 기분 좋으면 살살살 다가와서 꼬리 흔들고, 주인장 기분 안 좋으면 슬그머니 피하거나 아니면 살짝 다가와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 개가 아주 그냥 사람 기분을 예술로 알아채는단 말이죠. 잘하는 영업인이 되려면, 특히 여러분들이 영업인으로서 성공하시려면 고객의 기분을 즉각적으로 아주 빨리 신속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 공감 능력 배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그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앵무새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 새를 한 번쯤으로 키워보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앵무새 생각했을 거예요. 앵무새나 구간조, 그죠? 특히 앵무새, 구간조보다 앵무새는 이쁘게 생겼어요. 새를 키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슨 어렸을 때 무슨 해적선장 후크가 무슨 앵무새 있고, 그죠? 이런 기억들이 나요. 왜 앵무새냐? 지구상에 있는 새 중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새가 유일하게 앵무새와 구간조밖에 없어요. 그죠? 소통이 돼. 그러니까 물론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흉내내는 것인 뿐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앵무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외국인이, 푸른 눈을 하는 외국인이 왔는데 한국 사람 말을 잘해. 그럼 얼마나 친근감을 느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그 나라에 가고 그 나라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 사람 말을 빨리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하는 게 결국 불통이잖아요, 불통.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 이 소통 능력이 우월한 사람은 영업을 잘해요. 상담을 잘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영업을 잘 못하신 분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소통을 그지같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통을 잘 못해서 그래요. 자, 왜? 공감 능력을 통해서 고객의 애로사항을 눈치챘어.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안 쓰고 있다면 제품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모를 것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반드시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노트북이죠. 제가 이 노트북 3년 이상 쓴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겨요. 좀 더 큰 화면에서 쓰고 싶다랄지, 아니면 좀 더 처리 속도가 좋았으면 좋겠다랄지, 아니면 좀 더 이 저장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또 불만사항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도 2, 3년이 지나면 여러분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 등등등 해서 우리는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제품과 서비스를 역설적으로
100%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써보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항상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지만 항상 불만이 생겨. 왜? 써봤기 때문에.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소통 능력은 우리가 또 소통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통 능력이라는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통의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명함부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두발, 복장, 태도, 말투, 이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다. 이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객한테 그 소통을 잘하고 싶다면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와 그러한 소통의 능력을 함양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 잘하는 건 기본에다가 고객이 말 잘하는 건 기본에다가 어떤 이미지까지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종합적인 어떠한 그 소통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럼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혼자 떠들고 있거나. 그죠? 소통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구나. 약속을 잡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만났습니다. 이제 소통을 시작해야 되는데 고객이 원치 않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고객이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고객들의 이제 거절당하는 생각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두고 가시면 비교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상의해보겠다. 가족과 물어보고. 그죠? 이런 거절당하시는 분들은 결국 소통 능력 자체가 훈련이 덜 돼 있고 배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일즈 하기 전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몸 쓰는 일을 주로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적겠죠. 그런 분들이 보험 세일즈나 영업에 도전하게 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이 소통 능력을 배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세일즈 할 때 이 세 가지 파워 중에 두 번째 건데 이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세일즈에서 굉장히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영업 고수가 되시려면 결국 이걸 키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필 편지 쓴다든지 편지 쓴다든지 카톡 모든 게 다 소통.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교하게 할 것인지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실제에서 보면은 말 잘해야지 계약이 나오는 분도 있지만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계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고객한테는 경청과 어떠한 그 받아 적는 습관, 그 고객의 막 자존심을 키워주는 경청, 이것으로 계약이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고객한테는 화려한 어법, 어떤 고객은 예를 들어서 이 전문화된 PPT. 자,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은 뭔가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한테 상담받아서 계약하고 싶은데, 이 그 영업인이 아무런 성의 없이 전단지 한 장 가져가고 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고객한테는 뭔가 전문적인 PPT 실력을 딱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제대로 준비된 자료.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과 접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 소통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그러면 이 영업을 잘하는 영업 고수는 SNS부터 뭐 인스타랄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모든 걸 다 포괄적인 소통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PPT 작성 능력부터 제안하는 수법부터 말하는 방법부터 태도, 복장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한된 소통 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렵겠죠. 그죠? 예, 이 두 번째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자,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지금은 뭐 승마용으로 쓰죠. 말 키웁니까? 말을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않았어요. 옛날에 탁 써먹으려고. 그죠? 지금은 이제 이게 자동차가 대체됐지만 옛날에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죠.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클로징 능력. 자, 강사님, 저는 상담하는 건 자신 있고요. 사람을 만나는 거 두렵지 않은데 제가 클로징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실행 능력 떨어지는 분. 그죠? 실행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영업을 그래도 꾸준하게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 능력 중에 마지막 능력까지 터득하신 분들은 이미 영업이 실적이 하늘에 가 있겠죠. 그죠? 실행 능력. 실행 능력은 클로징하는 능력이에요. 고객이.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 일종의 모티베이팅 능력과 같습니다. 고객이 망설이지 말고 실행시키는 능력.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배양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한꺼번에 정리해 말씀드리겠지만 실전에서 그러니까 그 보험 세일즈 하기 전에 이거를 오자마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보험 세일즈 와서 또 영업을 많이 배웠으면 이게 잘 형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요 순서 기억하십시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업을 해요. 순서가 고객의 애로사항을 공감 먼저 하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보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전화로 해보던 찾아가보던 자꾸 찔러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하 이게 애로사항이 있구나 소통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등 떠미는 거죠. 하십시오. 저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응? 그럼 영업을 못하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해요.
가자마자 제품들이 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품들이 돼.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게 고객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니즈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품 들이대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어제가 날라와. 그럼 그때가 소통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거절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 고객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었구나. 공감 이제야. 그죠? 결국 순서를 바꾸기 시작해. 그죠?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고객의 애로사항을 먼저 공감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당장을 쳐들어가면은 고객이 힘들어하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호흡을 늦춘다든지. 월말이니까 이 고객이 바빠하니까 약간 내 마음이 급하지만 다음 주에 가야 되겠구나. 공감. 이 고객은 지금 이러한 상품을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해주길 원하겠구나. 공감. 그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이제, 아니면 찾아간다든지 문자나 카톡 등등등 여러 가지 소통 수단을 통해서 고객이 나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주머니까지 열게 만들게끔 소통. 마지막. 그럼 사람이라는 게 결정할 때는 이 두려워지게 대해서 할까 말까 이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확 클로징할 수 있는 실행 능력. 그런데 영업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저실적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영업을 할 거예요. 분명히. 제품부터 들이댈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갖고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돼. 그때부터 난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이제 막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응? 근데 소통이 잘 안 돼, 대개는. 그죠? 왜? 이미 주도권을 고객한테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객이 이제는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료 두고 가시면 연락 주세요. 이거 많이 당하시죠,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조만조만 기다리시면 연락 안 옵니다. 그럼 니즈가 없었네. 내가 상담 못했네. 그때 가서 공감을 하는 이러한 일이 항상 늘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주로 여기에 계십니까? 자, 여기에 계신다면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 공감, 소통, 실행 이 순서로 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 세 가지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우고 함양할 수 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공감 능력은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영업인들이나 특히 또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활동량 얘기하면 지겨워하시는데 진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호랑이 때려잡으려면 호랑이를 잡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구경하시면 아프리카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객들을 애로사항을 단박에 알아차리는 아주 높은 수준의 고효율 영업을 하고 싶으시면요, 엄청난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제가 성공 요인이 뭐냐면 저는 영업 첫 해년도에 제가 나중에 환산해보니까 대충 600명에서 700명 정도 고객을 만났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3번 만난 사람이 있고 1번 만난 사람이 있고 10번 만난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첫 해년도에 거의 600명에서 700명 사이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서 약 250명한테 제가 계약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500번의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이 활동량은 아마 일반적인 영업인의 아마 2년치에서 길게는 4, 5년치 활동량. 그러니까 남들 3, 4년 벌 걸 1년에 벌어버린 거 이것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을 저는 단시간에 또 확보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보험 세일즈 하기 전에 고깃집 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제가 또 겪으면서 공감 능력을 획득한 상태에서 보험 세일즈에서 다시 또 활동력을 극대화시킨 게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많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을 하는 사람을 자꾸 많이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이해될 때까지 자꾸 만나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공감 능력이 여러분 극대화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거 결국은 말하는 걸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가사도 모르면 되겠어요? 가수가 만약에 가사도 모르면 그건 가수도 아니지. 가사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정박자, 그 다음에 감성을 실어갖고 이게 종합적인 예술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 할지 모른다는 거는요,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대본도 없다는 뜻이고. 비즈니스 화법은 여러분 무조건 대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CF에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영화에 무슨 조연배우로 출연한다면 설마 대본 없겠습니까? 그죠? 이 무근력이 판토마임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대본을 가지고 RP 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이런 캠코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5분, 10분이든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 상담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내가 상담하는 모습이 내가 봐도 멋있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자, 저한테 많이 찾아오신 분들은 영업이 어렵다 그러면, 영업이 제가 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RP 영상을 찍어줘요. 그럼 알아요, 그럼. 아, 내가 이렇게 상담을 재미없게 하고 있구나. 내가 상담을 이렇게, 단조롭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임팩트 없게 하고 있구나. 저절로 자기의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영업이 안 된다고 한탄하게 같아서 내 RP 영상을 얼마나 찍어 오셨어요?
매일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조인트 얻기나 동행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소통을 잘하는 고수들의 방식을 배워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방식을 잘하는 방식, 우월한 방식을 배워오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실행. 실행은요, 여러분, 클로징 파워는 오로지 습관이에요. 자,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입니까? 벌써만 강의도 쓰고 있죠? 결국은 목표를 지속화하는 능력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지난 그 6년 정도, 6년 됐을 거면 2014년도니까 뭐 한두 번 운동 쉰 적 있어요. 일주일에 꼭 두세 번 이상은 꼭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합니다. 결국은 운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속화한 것이죠. 습관. 개하는 습관이에요. 먹은 사람이 또 먹게 돼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서라도 매달 나는 500만 원의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은, 그런 목표를 지속하는 사람은 그러한 클로징 파워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서도 1000만 원씩 벌고야 말겠다라는 목표를 지속하는 사람은 1000만 원씩 버는 습관을 갖게 되고 그런 클로징 파워를 갖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우리 클로징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기 쉬워요? 어렵죠?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난 무조건 7시까지 또는 8시까지 출근하고야 말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클로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클로징, 나 자신을 클로징할 수 있어야 고객을 클로징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겁니다. 나를 클로징할 수 있어야 고객을 클로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객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고객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조, 동조화 현상이 항상 나 자신을 클로징할 수 있는 이 영업인이 고객을 클로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영업은요, 고도의 자기관리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 파워가 안 되신 분은 자기관리가 안 될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내 클로징이 약해.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습관들을 잘 이행해서 내가 지금 클로징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파워의 세 가지가 뭐라고 있다고요? 공감, 소통, 실행. 순서는 공감하고 소통하고 실행하나. 그러나 영업이 여러분 꼬일 때는 마음이 급하니까 실행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공감하지만 항상 늦더라는 것. 그렇죠? 그럼 이런 공감, 소통, 실행 능력은 첫 번째, 다양한 인간에 대한 교류. 활동량, 모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안 만나봤던 직군 부류 사람들을 꾸준하게 만나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통을 잘하게 하는 훈련, 말하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하는 게 쉽다면 어떻게 제가 강사가 됐겠습니까? 돈 버는 강사가, 그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바로 RP와 조인트를 통해서. 세 번째, 실행을 잘 하시려면 자기관리, 나부터 클로징 해야 됩니다. 나부터. 여러분, 내가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타당해. 야, 이건 진짜 안 하면 이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클로징 파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은 바로 목표를 지속하는 능력. 즉, 나부터 클로징 해야 한다는 것. 계약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클로징 파워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또 하나로 뭉쳐갖고, 자, 이게 뭔 소리냐? 그 알리바바의 회장, 창업자자 마윈이 무슨 얘기 했느냐?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생각하지 마세요. 영업을 잘 못하신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전화를 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제안할까 말까. 그냥 하세요. 깨져도 돼. 예, 우리에게 또 다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신 분과 영업을 잘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요. 영업의 고수들은요. 그냥 해봐요. 저도 아마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근데 영업을 잘 못하신 분들은요. 꼭 생각을 하다 타이밍을 놓쳐요. 꼭 생각을 해. 근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걱정만 생겨요. 생각을 하게 되면 걱정만 생긴다고요. 근데 영업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생각을 해요. 전화할까 말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전화 받을까? 그냥 해보세요. 그죠? 이 사람이 할까? 그냥 들이대보세요. 깨져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항상 세일즈는. 깨지는 게 두려우면 여러분 세일즈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먹을 들어하는 사람이 권투 선수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음식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이 요리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쵸? 그건 맨날 못 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는 거절을 즐기는 직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강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이게 부족하다. 활동량이 부족하다. 바로 하세요, 그냥. 오늘부터 당장 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본이 없다면 대본 만드시고, 여러분 여기 19번 강좌가 밑에 세일즈 편 7단계 보시면 아마 19번 강좌가 29번 강좌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스크립트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 세일즈 팁에 스크립트 만드는 법, 대본 만드는 법 다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고 당장 대본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 팀장님이나 아니면 선배들하고 한번 조인트하고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클로징 파워가 세지려면 이거 습관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나 자신부터 항상 클로징한 습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건 제가 다다음 시간에 데일리 리포트
라는 걸 통해서 또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를 지배해야지 1년을 지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루에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내 하루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클로징할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제가 업데이트를 좀 못했는데 많이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해 바라고 다시 또 꾸준한 업데이트로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